최근 일본이 뉴욕에서 보인 황당한 행동에 미국이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이 거의 없어 걱정하지 않아왔는데 일본이 돌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산을 수입하기로 한 대만에서까지 충격적 조사 내용이 발표돼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미국과 대만이 대충격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홍보하기 위해 뉴욕에서 대대적 행사를 연 바 있습니다. 레스토랑 관계자나 인플루언서 등 현지 식품업계 종사자 수십 명을 초대해 후쿠시마산 쌀 생선화 기로 만든 초밥과 사케 등을 시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진짜 모든 재료는 후쿠시마산 일본에서 식자재였습니다. 공수해 온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식자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못 먹겠다는 반응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FDA에 의해서 안전하다고는 했지만 불안감이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미국은 작년 9월 후쿠시마현 식재료에 대한 수입 정지 조치를 철폐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쌀 표고버섯 등 총 100개 품목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일본산 식자재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허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미국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후쿠시마 음식을 불안해한다는 것은 작년 도쿄올림픽 때 자체 음식을 준비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총 32톤의 7,000기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죠. 게다가 일본은 뉴욕 할렘지구 초등학교를 방문해 주먹밥을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쌀로 만든 주먹밥 밥이 거의 팔리지 않자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것입니다. 배포한 지역은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 곳이라 허겁지겁 먹는 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은 주먹밥밥 도시락 200개를 나눠주고 홍보용 영상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뉴욕 기업과 병원에도 총 1,500개씩을 배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30억 엔 정도의 쌀을 미국으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일본 내 쌀 소비량이 매년 10만 톤씩 줄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 소비를 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장면을 지켜본 일본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먹밥 밥은 식품 폐기물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방사능 유언비어 대책도 확실히 해주세요. 이렇게 자국민조차 안 먹는 도시락을 미국에 배포하는 것에 대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후쿠시마산 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토를 옆에 쌓아 놓고 농사를 짓고 있는 장면이 다수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산 쌀은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덮밥밥 체인점 그리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는 호텔에서 대다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 고누다로 전 외무상이 한국에는 후쿠시마산 쌀을 수출하지 않아도 750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먹어둔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수출 규제 이전만 해도 일본 관광과 식품 소비에 둔감했지만 일본의 야비한 술수에 눈을 뜨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조심성은 높아져 왔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오염된 흙을 10cm 정도만 굵어낸 후농사를 짓고 있으며 방호복을 입고 벼를 심는 장면도 다수 목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가 원전 사고 후 10배로 높아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공고량이 1mS인데 20mS까지 올렸던 것이죠. 후쿠시마산 쌀은 다른 지역에 비해 10% 이상 가격이 싼 편입니다. 가정용 쌀은 현대인이 생산지역이 표시되지만 산업용 쌀은 국내산으로만 표기돼 대다수가 관광객들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후쿠시마 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1년 사고 이후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넘는 방사능이 쌀에서 나왔고 정밀을 통해 8분의 1 이하로 되는 것이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해당 지역 쌀 소비가 급감했고 가격은 폭락해버렸죠. 그나마 버티던 것은 한 해 3천만 명에 달했던 관광객들의 소비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후 관광객은 급감했고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걸려든 나라는 대만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산 수입 확대를 발표한 후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즉시 식품 수입을 금지한 나라입니다. 2015년부터는 산지증명서와 방사능 검사 내용을 첨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민투표를 실시해 77%가 금지에 찬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올 2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TPP 가입을 위해 수입 허용 결단을 내린 바 있죠. 야생동물이나 버섯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수입이 10년 만에 해제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현 지사도 완화를 환영하며 부흥에 큰 힘이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대만은 그 대신 통관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 수가 늘어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 대만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딸기 및 각종 농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과 식품 속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것입니다. 하루 검사에서 모두 25건이 적발됐는데 딸기 외에도 멜론, 귤, 감, 천마 등이 있었습니다. 구마모토 산딸기에서는 기준치를 웃도는 농약 4가지 성분이 검출됐고 홋카이도산 식품에서도 농약 외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즉 방사능 외에도 농약과 중금속 등으로 모든 땅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 일본인들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이 농약 천국이라는 사실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허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후생성의 문제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일본의 잔류 농약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허술한 부류에 들어간다. 선진국인 척하고 있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불합격되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실제로 일본의 농약 사용량은 세계 2위로 잔류 허용치 또한 가장 느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도 딸기가 농약투성이인가? 라며 한탄어른 반응을 쏟아낸 상황입니다. 수출 확대를 고집했다가 일본의 엄청난 현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잔류 농약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 부산에서 검사를 했을 때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고 최근에는 검사 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식품들이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다는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부각돼 왔는데 일본 측이 최근까지도 문제 없다며 소비를 어필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1910년 이후에는 카드뮴으로 인한 이타이타이병이 퍼진 바 있는데 1968년이 되어서야 공해병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카드뮴에 중독된 환자는 칼슘 부족으로 뼈가 쉽게 굽거나 금이 가죠. 환자가 기침을 하다가 혹은 의사가 맥을 짚다가 뼈가 부러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타이는 아프다라는 일본어인데 심한 통증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도 카드뮴 오염 때문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4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오염 품목이 12개에 달했던 것입니다. 중금속 오염이 심하다는 중국에서조차 일본산 카드뮴 오염 꽁치가 발견돼 반송됐고 한국에서도 일본산 생물 가루비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은 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커진 대만은 산지증명서 첨부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산지위장 실태는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구마모토 현산이라던 조개의 97%가 중국산으로 밝혀졌고 장어와 참치 또한 산지를 속여왔던 것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국산 미역을 일본나루 토산이라고 표기한 후 400개 점포에서 판매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대다수가 산지의 위장이 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이를 볼 때 후쿠시마산이라는 사실이 정확히 표기될 리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현지인들의 IAEA가 반발은 후쿠시마를 엄청났습니다. 찾았을 때도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오염수를 배출하겠다고 결정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와 갑상선암은 통상 한 해 100만 명 중 1에서 2명이 걸리지만 후쿠시마에선 293명이 발생했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죠. 게다가 1월 말에는 오염수 발생을 막아주던 동토벽에서 액체 냉매가 새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은 누출된 냉매가 방사능 오염 물질이 아니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은 후쿠시마 식품을 허용하고 CPTPP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CPTPP 가입 관련 간부 회의가 열렸는데 영국의 가입 사례만 논의됐을 뿐 대만의 가입 신청은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만인은 또 속았어. 폭탄이 이미 배에 들어갔다. 나는 모든 핵을 삼켰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때다.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도 CPTPP 가입과 관련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연계시키려 하지만 결코 받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을 2015년까지 현 수준의 2배인 2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 등이 수입을 허용했을 때 가능해지는 수치입니다. 일본 스스로도 안 먹는 일본산 식품을 절대로 수입해선 안 될 것입니다.